다우지수가 상승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잭슨홀에서 미팅을 가졌던 연준 의장 파월이 평균 물가 목표제를 도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것은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허용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현재의 제로금리 상황을 어느 정도 유지하겠다. 즉 통화 정책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불확실성을 해소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전환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 경제지표도 좋게 발표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좋게 이끌었습니다. 다만 이제 기술주들이 조금 약세를 보임에 따른 주가 변동은 있었습니다만 현재 미국 증시의 상황은 매우 양호한 상황으로 전환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 전달해 드릴 거고요. 공매도 금지가 6개월 연장이 확정이 됐습니다. 자, 그에 따른 말들이 많습니다. 공매도 금지를 할 것이 아니라 다른 걸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공매도의 순기능, 역기능 뭐 등등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만 공매도 금지 6개월 연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어떤 것들인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봄에 따라서 화학 업종까지도 업황 자체가 맑아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와 화학은 약간 분리를 해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긴 있습니다만 화학 업종이 현재 상승세를 타야 될 만한 이유는 사실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 도대체 어떠한 근거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8월 28일 목요일입니다. 자, 주말이 또 그새 다가왔습니다. 자, 일단은 실질적으로 8월의 마지막 주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31일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이제 9월 첫째 주를 쳐야 되기 때문에 8월의 마지막 주간이 지나가는 시점, 뭐 윈도우 드레싱에 대한 효과들은 이미 주 초중반에 다 만들어졌을 거라 생각하고요. 살짝 조정을 받는 모습이 좀 있긴 있습니다만 글쎄요, 이제 시원하게 주가를 좀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언제쯤 나올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부분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하면서 플러스 0.57%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상승을 아주 강하게 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상승 기조를 유지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좋은 재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되었다라는 어떤 느낌들 때문에 분위기는 조금 누그러진 모습이긴 합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도 상승과 하락을 계속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마이너스 0.3%대로 마무리가 됐는데 뭐 이 정도 변동이야 뭐 크게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시장 상황은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포인트를 좀 맞추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게 된 부분의 가장 중요한 포지션은 이제 연준의 평균 물가 목표제를 도입한 그 사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에 따라서 일단 뭐 다우지수 뭐 올라간 부분이 있고요. S&P 500이나 나스닥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이제 양호한 흐름들을 보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P 500도 지금 보면은 0.1%지만 상승세를 보였다라는 부분이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포지션, 그 다음에 그 인플레이션이 높아짐에 따른 어떤 금리 인상 이런 부분들을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일단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어떤 분석가들은 오늘이 매우 의미 있는 날이다, 너무 좋은 날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어떠한 부분들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평균 물가 목표제라는 부분들, 이게 보면 이제 유연한 형태의 어떤 그 물가 목표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물가가 지속해서 2% 목표를 하회한 경우에는 일단은 일정 기간 2%를 완만하게 상회하도록 허용하겠다. 다시 얘기하면 그 인플레이션이 이제 2%대, 즉 물가가 2%대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그냥 냅두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면 물가가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한다거나 뭔가 통화정책적인 부분들을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겠습니다만은 2%를 넘지 않는 기간 동안에는 일단 그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겠다. 즉 1.9% 또는 2%까지 올라가더라도 이제 금리를 인상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일정 기간 동안
뭐 2%를 넘어서더라도 금리를 올리는 그러한 통화 긴축을 하지 않겠다. 즉 인플레이션을 그냥 허용하겠다라는 의미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제로 금리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통화 정책에 대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걱정들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연준의 통화 정책, 그다음에 양적 완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조금 더 이제 해소해준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언제 할 것인가, 자 이런 그 통화 정책에 대한 그런 기조들이 언제까지 유지될 것인가. 사실 물가에 대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물가가 올라가면은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어떤 상황에 압박들을 많이 받았었을 것인데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제거해버린 거죠. 그래서 물가를 일단 보고 그 다음에 뭐 금리를 인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2%대까지는 금리 인상 없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물가가 많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일단 경기가 그만큼 좋아졌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즉 경기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좋아지기 전까지는 금리를 올릴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일단 시장이 받아들이기엔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은행주들에게는 아주 좋은 소식이라고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 일단은 은행주들을 끌어올리는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회의 일단은 우리가 잭슨홀 미팅에서 기대치를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뭐 거기에 대한 그 반영이 그대로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이제 뭐 어느 정도 기대치는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주가에 선 반영이 되었다. 그래서 주가가 크게 반응을 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경제 지표도 괜찮게 나왔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98,000명 줄어들었다 해가지고요. 106,000명을 기록했습니다. 조금만 더 줄어들어가지고 90만대로 좀 떨어지면, 즉 100만 명 이하 떨어지면 심리가 훨씬 더 많이 개선이 됐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일단은 뭐 100만 명도 나쁘지 않죠.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었던 100만 명대에 그냥 대체로 부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예상치대로 나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속적으로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들 이 숫자도요 22만 3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좀 보이고 있어서 나쁘지 않구나 이렇게 예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GDP 증가율의 잠정치가요 마이너스 31.7%로 집계가 됐고요. 속보치 마이너스 32.9%보다 개선이 됐고요. 시장 전망치 32.4%보다도 훨씬 더 양호하게 나타났습니다. 즉 GDP의 어떤 증가 이런 부분들은 뭐 마이너스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더 개선되는 모습으로 집계가 되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기업 실적 같은 경우 뭐 일단 이익에 대한 부분의 감소세가 이어지긴 했지만 감소폭도 많이 줄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분기 기업 이익에 대한 부분들은 11.7% 감소를 기록을 했는데 1분기에는 13.1% 감소였다. 즉 감소폭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적자폭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거든요. 적자폭이 줄어들게 되면 결국에는 흑자 전환이 가까이 오고 있다.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경제 지표들도 좋게 나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크게 부담은 없었는데 뭐 고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악재들 있죠. 지금 일단은 신규 부양에 대한 어떤 부담감들 아직까지는 이 교착 상태를 보이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미중 관계 이런 부분들 좀 부담스럽겠죠. 일단 공화당 쪽에서는 이 교착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 더 공격적인 그런 정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민주당도 찬성하는 정책들만 모아가지고 소규모 부양책 처리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민주당은 여전히 2조 2천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지지한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들이 그렇게 부분적으로만 자꾸 통과시키려고 하지 말고 통째로 하자. 뭐 이렇게 또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민주당이 좀 찬성하고 있는 입장의 정책이라면 조금씩 해가지고요. 경기부양책 해도 좋을 것 같은데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통으로 다 하자. 일단은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급할 게 없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고요. 공화당 입장에서는 일단 빨리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건 좀 뭐라 그럴까요? 전문적인 표현으로 똥줄 탄다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공화당이 조금 더 급한 것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미중 관계 긴장감은 여전히 좀 부담스럽게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일단은 중국의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진짜로 위챗을 금지하게 된다면 우리는 애플 스마트폰을 쓰지 않을 수도 있다. 애플의 경우에는 상당한 악재가 될 수 있겠죠. 중국에서의 어떤 이런 뭐랄까요, 시장 포인트가 굉장히 큰데 중국에서 애플 판매를 금지해버린다 이렇게 돼버리면 중국 애플 쪽에서는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근데 그건 또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중국에서 애플이 공장이 철수를 해버리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도 상당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실업률 엄청나게 올라가게 되고요. 경제 성장률도 많이 저해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로 피를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극단적으로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 좀 하는데 모르죠. 미쳐 있으면 어떻게 될는지 알 수가 없는 내용이니까 그 부분 좀 보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정학적 그런 어떤 리스크도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조금 뭐 애매하지 않겠는가라는 판단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기술주들의 움직임들은 일단은 오르락내리락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이렇게 긴장감이 계속된다는 것은 그렇게 썩 좋은 평가로 보기는 어렵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호재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던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시장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고, 악재에 대한 부분도 그냥 여전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새롭게 주가가 하락할 이유가 없었죠. 그래서 보합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미국 상황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공매도 금지가 6개월 연장이 확정이 됐습니다. 코스닥 제약 바이오주에게 기름을 부어줄 것인가? 글쎄요, 꼭 제약 바이오에게만 부을 것인가 라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지금 보면 이제 가장 많이 수혜를 받았던 업종군들이 제약 바이오, 또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도 제약 바이오였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모든 상장 종목을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발 공매도 금지 조치를 6개월 연장했다. 그래서 이제 6개월 연장이면은 10월, 11월, 12월, 그 다음에 1, 2, 3, 내년 3월까지는 이제 공매도가 금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3개월도 할 것이다, 6개월도 할 것이다, 이렇게 나왔지만은 6개월로 딱 못을 박아서 들어갔기 때문에 괜찮죠. 그리고, 이제 특정 종목만 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은 이 부분 그냥 그대로, 전부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수급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개선적인 요인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마음 놓고 들어올 수 있는 어떤 배경이 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공매도 비중이 높았던 제약바이오 이런 종목군들에게는 오히려 좀 더 날개를 더 달아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되죠. 왜냐면 공매도가 많은 상황에서 공매도 금지가 풀려버리게 되면은 공매도를 이제 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공매도를 이용한 그런 단기 수익을 얻기 위해서 시세 차익과 함께 공매도를 같이 때릴 수 있거든요. 그럼 시장의 매도 규모가 많아지기 때문에 주춤거릴 수 있겠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그런 걱정 안 해도 되겠죠. 니들 나오는 물량만큼 내가 다 받아줄게. 이것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포지션들이 형성된다면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괜찮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개인 투자자들이 그동안 공매도로 인해서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다. 실제로 이제 피해의식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피해를 많이 봤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짜증나 있었는데 공매도 금지를 또다시 연장함에 따라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공매도 금지가 사실상 이제 1년 정도 진행이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증시를 상승시키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들 많아요. 버블 형성을 억제하는 기능이 차단되기 때문에 주가의 버블이 형성되기 쉬워졌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냥 더 많이 올라갈 거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가치보다도 더 많이 올라가는 시장이 나올 수 있다. 상승장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지금 주가가 상승하는 이유는 유동성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유동성 때문에 올라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이런 얘기는 맞는 얘기입니다만은 공매도 때문에 증시에 어떤 악재 발견 기능이 생겨나고 또 공매도 때문에 뭔가 이제 주가의 어떤 그런 거품 형성이 없어지고 이렇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어쨌든 시장의 분석가들은 공매도의 순 기능을 그렇게 보고 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명지대 교수
이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매도 금지를 할 것이 아니라 신용 매수를 금지시킬 때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즉 빚내서 투자하는 것을 금지시켜야 된다. 이것도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신용 잔고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버블 형성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 되겠죠. 근데 시장에 돈이 많이 들어온다라는 어떤 배경으로만 본다라면 증시를 올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뭐 이 부분도 당장 저거 할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이 대여금, 대출이잖아요. 실제로 보면 이 부분을 가지고서 돈 장사를 하기 때문에, 이자 장사를 하기 때문에 쉽게 이런 부분들을 뺄 수도 없겠죠. 시장에 지금 가계대출이 많기 때문에 시중은행들 너희들 모두 대출 금지해라. 이것도 사실은 어려운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섞여 있는 모습이긴 한데 어쨌건 간에 이제 공매도 금지에 대한 부분은 딱 떨어져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증시에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된다. 또 이렇게 되면 증시 주변에 있는 대기 자금들이 증시로 빨려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 생각했던 것보다 좋은 장세가 오랫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판단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하겠습니다. 화학업종에 대한 이야기네요. 네, 2차전지뿐만이 아니라 화학업종도 굉장히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LG화학, 한화솔루션 등등등 목표 가격을 계속 상향 조정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일단은 화학 쪽에 보면은 꼭 2차전지뿐만이 아니라 개인 위생용품부터 시작해서 음식 포장지 뭐 이런 패키징에 대한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화학 부문이 호황을 보이게 될 것이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요, 이제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시장 상황에 맞춰서 상승하는 모습이긴 한데, 화학업종 같은 경우는 글쎄요, 이제 그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특징적으로 딱 전환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승에 대한 포지션이 만들어질 때는 일단은 시장이 많이 좋아졌을 때 그럴 때 화학업종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초생활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화학 소재 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소비가 많아지고 증가가 될수록 화학업종이 좋아지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 다른 방향이잖아요. 개인 위생용품, 또 음식물에 대한 포장지, 이런 패키징 수요가 늘어난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화학업종이 상승한다라는 것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얘기죠. 원래 이제 보면 이제 그런 쪽에서도 물건이 판매가 되면 어쨌든 수익성은 증가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제한적인 부분이 될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모든 분야에서 사용되는 그런 그 기초화학 이런 부분에서 기초 소재 이런 부분에서 상승세가 나타나야지만이 화학업종의 진정한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불을 붙이고 있는 것은 2차전지 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LG화학이 목표 주가 100만원을 올려잡은 하나금융투자. 지금은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는 2차전지에 대한 성장성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여기다가 화학 부분까지도 더해지면서 실적이 더 크게 좋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실적을 이렇게 크게 좋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게 되면은 이 주가의 상승이 더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기대치들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미국에서도 상반기 폴리에틸렌에 대한 수요가 7% 성장했다. 보통은 2에서 3% 성장률을 보이는데 이것보다도 더 강한 상승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뭐 주목해볼 만한 내용이다라고 얘기가 하고 있고요. 또 경제적인 역성장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세를 보인다는 것은 긍정적이다. 이 모든 것이 개인 위생과 포장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화학을 기초로 하는 그런 수요, 그런 제품들의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은 일단은 뭐 대형주 위주의 그런 예상치, 전망치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요소가 될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학업종 전체적으로 보면 다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근데 그걸 보고서 그냥 무조건 화학업종 다 아무거나 찝어가지고 들어가시긴 좀 애매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LG화학 같은 경우야 2차전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요. 뭐 정유 섹터라든지 이렇게 화학업종을 약간 구분지어서 공략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정유 섹터는 지금 조금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해서 접근하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화학업종이 이제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들은 이렇게 그 뭐 기초 소재 부분이 아니더라도 위생, 포장, 수요 이런 것들이 좋아지면서 증가세를 보이다가 이제 경기가 좋아짐에 따라서 기초 소재 쪽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좋은 것을 계속 이어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화학업종에 대한 조금 더 이른 관심 필요할 수도 있겠다. 이런 정도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고요. 미국 증시는 일단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평균 물가 도입
목표제를 도입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을 인용하겠다, 허용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런 내용들은 이제 통화정책을 계속적으로 유지해주겠다라는 내용으로 접근됐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기대치를 많이 주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매도 금지가 6개월 동안 연장이 또 됩니다. 그에 따라서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자금 유입 더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일각에서는 뭐 순기능을 저해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어쨌건 매수가 들어오면서 유동성을 더 키우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더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2차전지를 포함해서 화학업종들의 전반적인 상황들이 좋은 상황을 이어가고 있다라고도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포장지라든지 그다음에 개인 위생용품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기조도 이어서 경기가 좋아질 때 기초 소재 같은 부분도 올라가게 된다면 화학업종 전체적으로 상승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 좀 될 텐데 대신에 좀 분리해야 된다. 화학업종이라 해서 다 같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혜가 되는 업종군들 분리해서 잘 구분을 지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책 한 곡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버는 왕도를 알려줄 것 같은 수많은 문구들이 가득한 이곳에서 나는 내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알려주고 싶다. 즉, 투자 성공의 가장 큰 비밀은 비밀이 없다라는 점이다. 네, 뭐 이런 거 있죠. 쏙닥쏙닥 너만 알고 있는 정보입니다. 네, 이런 거 문자로 많이 오죠. 근데 너만 알고 있는 정보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정보가 되는 거죠. 비밀 정보에 굉장히 많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는데 비밀 정보 이런 거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야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자, 비밀 정보가 없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네, 시장에서 제대로 된 정도, 왕도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꽃길만 걸으셔야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해드리고요. 장중시황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